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차기 전차 K2 흑표 파워팩의 국산화가 성공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장치로 전차의 심장으로 불린다. 국산 파워팩 개발 사업은 시연평가 과정에서 다수의 결함이 발생해 세 차례나 개발 기간이 연장되는 등차질을 빚었지만 사업 시작 9년 6개월여 만에 결실을 맺었다. K2 전차 개발을 주관한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4일 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고 9,600km를 운행하는 시연평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서 했던 시연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내구성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주 엔진 운용을 시연평가하고 다음 달에 시연평가를 공식 판정할 예정이다. 다른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내구성 평가가 끝났고 아무 문제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내부 금속 부품에 균열이 생기거나 고온으로 인한 변형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산 파워팩에 들어가는 엔진과 변속기는 각각 두산 인프라코어와 S&T 중공업이 개발에 성공했다. 파워팩 국산화 성공으로 K2 전차의 2차 양산분 100여 대 생산 계약도 예정대로 12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올해 6월로 연기됐던 국산 파워팩 적용 시기를 한 차례 더 연기해 올 12월로 발표한 바 있다. 군에서도 비록 늦어지기는 했지만 국산 파워팩 개발 성공으로 전력화가 가능해져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K2 전차 체계 통합업체인 현대로템은 독일제 파워팩을 적용한 1차 양산분을 지난 6월과 이달에 모두 납품하고 이르면 12월부터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2 전차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2 전차는 외국산을 사용했을 때 뒤따르는 수출 제한도 사라져 해외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제작 기술을 터키에 제공하는 알타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파워팩 국산화 성공으로 사업 규모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터키는 알타이 전차의 시험 제작분에는 독일제 파워팩을 탑재했으나 한국에서 파워팩 생산에 성공함에 따라 양산분에 한국산 파워팩을 탑재할 가능성이 커졌다. 파워팩 가격이 전차 1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에서 2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는 양산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 따라 한국산 파워팩 장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1이라는 모델 번호가 붙은 국산 무기나 장비는 몇 종류나 될까요? 널리 알려진 것만 봐도 K1 전차, K1 기관단총, K1 방독면, K1 군안전차 등 4종류나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70년대에 개발된 최초의 국산 지대지 미사일인 백곰이 모델 번호도 K1입니다. 전차도 K로 시작하고 총도 K로 시작하며 방독면도 K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K는 당연히 대한민국 코리아 위 K를 의미합니다. 그 뒤의 숫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종류의 무기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 사용된 무기라는 뜻입니다. 결국 K1 기관단총은 첫 번째 한국산 기관단총이라는 뜻이 됩니다. K1 전차는 당연히 첫 번째 한국산 전차라는 뜻이 되는 식이죠. 두 문자 약호는 미 육군에서 기원, 무기나 장비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K가 붙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한국군 무기 운용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무기 이름 붙이는 방식의 뿌리는 원래 미 육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미 육군은 오래전부터 미 육군이 개발 운용하는 무기에 일괄적으로 M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M은 모델을 의미합니다. M 뒤에 붙은 숫자는 원래 미군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무기를 채택한 연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M1911 권총은 1911년 미군에서 제식화된 권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1925년부터 M 뒤에 붙은 숫자를 연도가 아닌 일련 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개발된 M1 게런드 소총도 M1, M1 카빈 소총도 M1, M1 경전차도 M1이었습니다. M1에서 이른 소총, 카빈 소총, 경전차 중에 첫 번째로 개발 사용하게 된 무기라는 뜻입니다. 순차적으로 개발된 무기들은 M2, M3식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의 M1 카빈 소총만 널리 알려져 있지만 M2 카빈 소총은 자동과 반자동 사격이 모두 가능한 카빈 소총입니다. M3 카빈은 적외선 조준기를 장착한 모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미 육군 M2 경전차, M3 경전차, M4 중형전차, 미디엄 탱크 등도 같은 방식으로 순서대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970년대 한국군은 무기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미 육군식 무기 명칭에 K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무기 명칭을 정했습니다. 국산화와 함께 등장한 K, 이를테면 미군이 1950년대부터 사용한 구경 81mm 박격포 M29를 모방해서 한국에서 1970년대부터 생산한 박격포를 KM29로 부르는 식입니다. 무기 자체는 미국에서 생산됐지만 한국에서 부분적으로 개량한 경우는 뒤에 K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M48의 여러 계열 전차를 도입해서 미국의 M48A5 기준으로 한국 국내에서 개량한 모델을 M48A5K 전차라고 부른 것이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M자 없이 K만 붙은 무기는 미국 무기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개발 생산한 무기를 뜻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름이 붙여진 최초의 무기는 1981년부터 생산되기 시작된 K1 기관단총입니다. 1975년 한국 지형에 맞는 기관단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977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단기간에 시제품을 생산하여 1978년부터 부대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 신형 기관단총의 모델 번호를 K1으로 정한 것이 1981년입니다. 모델 번호에 M 없이 K가 일련 번호 방식으로 붙은 첫 번째 무기였습니다. 나라 지키는데 한몫하는 K 패밀리. 1984년 K2 소총, 1985년 K200 장갑차, 1987년 K1 전차, 1991년 K3 기관총, 1994년 K55 자주포, 1998년 K9 자주포 등으로 K계열 무기가 줄줄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K 패밀리는 대가족입니다. 보병 무기만 해도 K4 유탄기관총, 구경 9mm K5 권총, 구경 12.7mm K6 기관총에 요즘에는 K14 저격소총도 추가됐습니다. K200 장갑차는 K263 자주발칸포, 4.2인치 박격포를 장착한 K242 자주박격포 등 여러 파생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9년 양산 1호 차가 나온 K21 보병 전투차가 국산 장갑차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야전 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K806과 K808형 차륜형 장갑차도 있습니다. K1 전차는 K1A1과 K1A2 전차 등 개량형을 거쳐 방어력과 전술지휘 통제체계 C4I를 대폭 강화된 K2 흑표 전차까지 등장했습니다. K10 탄약보급 장갑차 등 포병용 국산 장갑 차량들도 있습니다. K151 소형 전술 차량 등 K가 붙은 국산 군용 차량들도 다양합니다. K 패밀리들은 나라를 지키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외도 있다. 물론 국산화 초창기에는 일정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름 붙여진 무기도 존재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개발된 일부 무기는 K자를 붙이는 관행이 확립되기 전이어서 약간 다른 무기 명칭을 부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지상에서 사용하는 국산 무기는 기본적으로 K 문자와 숫자를 결합하여 무기 명칭을 정합니다.
미국의 무기를 모방 생산한 경우는 M 문자와 숫자가 결합된 미국 무기 명칭 제1 앞에 K자를 덧붙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KH-178 구경 105mm 견인곡사포와 KH-179 구경 155mm 견인곡사포가 대표적입니다. 이 두 곡사포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설계 제작했지만 K 외에 H도 같이 붙여서 KH-178, 179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중반에 한국 육군에 전력화된 K-55 자주포의 경우 원래 미국에서 개발된 M109A2를 국내 생산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KM109A2이 자주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생산을 맡았던 삼성테크윈에서 내부적으로 K-55라고 불렀고 이 명칭은 비공식적으로 육군에도 확산되어 요즘은 K-55 자주포라고 흔히 부릅니다. 물론 80년대 이후 생산된 무기 중에도 M자가 붙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KM9AC 장갑 전투도자, 개발 당시의 공식 명칭가 대표적입니다. 이 장갑차는 공사용 불도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토판이 달려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투 현장 근접한 곳에서 장애물 제거, 진지 및 통로 구축 등을 할 수 있는 장갑차입니다. 미국의 M9AC를 한국에서 면허 생산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KM9AC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미국은 같은 보병용 무기라도 보병소총도 M1, 카빈소총도 M1식으로 구분해서 이름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병용 무기의 경우 소총, 권총, 기관총 구분 없이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는 방식을 쓰는 것도 미군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한국도 보병용 무기와 기갑 차량은 무기 영역을 구분해서 K1 기관단총과 K1 전차 모두 K1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미국과는 명명법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셈입니다. 미군이 1964년부터 야전에 보급한 주력 소총은 M16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늦게 개발하여 미군이 1994년부터 야전에 배치한 카빈 소총 모델은 M4로 부릅니다. M16은 보병용 소총의 모델 번호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 M4는 보병용 소총 모델 번호와 상관없이 총신이 짧은 총을 의미하는 카빈 소총의 모델 번호 순서대로 숫자를 붙였기 때문에 늦게 나온 총이 오히려 M4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일련 번호라고 하지만 숫자가 계속 커지면 읽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1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935년부터 생산된 미국의 경전차에 M1이라는 붙었고 M2, M3, M4 등 계속 숫자를 붙여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 M48. 하지만 1980년부터 미 육군에서 운용된 시작된 에이브럼스 전차는 다시 M1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M60까지 등장했습니다. 숫자에 담긴 염원. 1920년대 중반 이후 미 육군 무기와 장비에서 M자 뒤에 붙은 숫자는 기본적으로 개발 순서를 뜻하는 일련 번호지만 미국에서도 구별하기 쉽게 2에서 세 자리의 숫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예외가 많습니다. 일종의 예외인 셈인데요. 한국산 무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85년 개발이 완료된 K200 장갑차는 무한 궤도를 장비한 최초의 국산 궤도식 장갑차이지만 K1이 아니라 K200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궤도식 장갑차를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만큼 시연평가 과정에서 200개의 결함을 찾아내서 완벽한 무기를 만들자는 염원을 담았다고 합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1980-1990년대 개발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에서 개발하던 무기 중 모델 번호가 비어있던 K7과 K9 중에 K9를 선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일련 번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90년대에 기필코 전력화하겠다는 의지를 숫자 9에 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000년대 이후 전력화된 K21 보병 전투장갑차의 21은 21세기를 상징합니다.
21세기 급변하는 전장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라는 무기가 되라는 의미가 K21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델 번호에도 나라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달라는 간절한 기원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우리 육군의 주력 소총인 K2를 읽을 때는 보통 K2라고 읽습니다. K1 전차도 K1이라고 읽지 않고 K1이라고 읽습니다. K2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숫자가 두 자리인 경우는 한 자리와는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K21 보병 전투 장갑차는 K21이라고 발음하는 식입니다. 세 자리인 경우는 또 다릅니다. K263 자주 발칸포는 K263이라고 한 자리 단위로 끊어서 읽습니다. K55 자주포의 원래 정식 제식 명칭은 KM109 도 KM109라고 부릅니다. K200 장갑차는 흔히 K200이라고도 발음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